여러분, 혹시 나이가 70이 넘으면 사랑도 열정도 다 끝난 거라고 생각하며 스스로 마음의 문을 닫아 걸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의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사랑을 멈추는 순간 우리 뇌와 몸의 노화 시계는 2배 더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한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오늘 저는 여러분이 그동안 사회적인 시선이나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외면해왔던, 그러나 남은 인생의 행복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열쇠인 노년의 성과 사랑에 대해 아주 솔직하고 따뜻한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쾌락에 관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존과 자존감에 관한 이야기이며 죽는 순간까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는 가장 아름다운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남은 생을 회색빛이 아닌 장밋빛으로 바꾸는 기적 같은 전환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 이야기에 귀 기울일 준비가 되셨다면, 그리고 여전히 가슴 뛰는 삶을 원하신다면 지금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우리 모두가 더 건강하게 나이 들어가는 문화를 만드는 첫걸음이 됩니다. 댓글로 사랑합니다 라고 남겨주시면 저에게도 큰 힘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40년 가까이 수많은 환자분들의 몸과 마음을 치유해온 의학 박사 박지연입니다.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어르신들을 뵐 때마다 제가 가장 안타깝게 느끼는 순간은 지병이나 통증 때문이 아니라 이제 내 인생에서 남녀로서의 삶은 끝났다고 스스로 선언하실 때입니다. 많은 분들이 머리카락이 하얗게 세고 얼굴에 주름이 깊어지면 성적인 욕구도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라고, 또 그래야만 점잖은 것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 사회가 만들어낸 가장 잔인하고도 잘못된 편견 중 하나입니다. 우리 몸의 생체 시계는 멈출지라도 마음의 시계, 그리고 사랑을 갈구하는 본능의 시계는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멈추지 않습니다. 실제로 최근 진행된 노인 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놀라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중 무려 65% 이상이 여전히 이성에게 매력을 느끼고 있으며 80세 이상 초고령자 중에서도 40%가 넘는 분들이 지속적인 성생활을 영위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나이가 든다는 것이 욕망의 소멸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욕망을 표현하는 방식과 색깔이 변화하는 과정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젊은 날의 사랑이 뜨겁게 타오르는 불꽃 같았다면 노년의 사랑은 은근하게, 그러나 그 무엇보다 따뜻하게 온기를 유지하는 숯불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몸의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전 같지 않은 자신의 모습에 실망하여 스스로 사랑할 자격을 박탈해버립니다. 늙어서 무슨 주책이야, 몸도 아픈데 무슨 일하며 욕구를 억누르고 외면합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볼 때 이러한 억압은 우울증과 고립감을 부르고 신체적인 질병을 악화시키는 주원인이 됩니다. 성생활은 단순히 생식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서로의 천을 나누며 나는 여전히 살아있다, 나는 여전히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존재다 라는 것을 확인하는 가장 강력한 치유 행위입니다. 피부와 피부가 닿을 때 우리 뇌에서는 옥시토신과 엔도르핀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들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고 면역력을 강화하며 통증을 완화시키는 천연, 진통제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규칙적인 성생활을 유지하는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심혈관 질환 발병률이 현저히 낮고 치매 예방에도 큰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는 이미 수없이 많이 발표되었습니다. 즉, 사랑을 나누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건강하게 장수하기 위해 반드시 챙겨야 할 필수 비타민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토록 자연스러운 행위를 두려워하고 피하게 되었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무지와 오해 때문입니다. 노년의 성은 젊은 시절의 성과 같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같아서도 안 됩니다. 20대, 30대처럼 혈기, 왕성한 체력과 즉각적인 반응을 기대한다면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감소하면 발기력이 약해지고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줄어들면 질 내부가 건조해지고 얇아집니다. 이것은 고장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노화의 과정입니다. 마치 나이가 들면 시력이 떨어져 돋보기를 쓰듯 성기능의 변화도 그에 맞는 보조수단과 새로운 접근법을 찾으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변화를 끄트로 받아들입니다. 남성은 발기가 예전처럼 단단하지 않다는 이유로 자신감을 잃고 잠자리를 피하고, 여성은 통증이 두려워 남편을 멀리합니다. 이렇게 서로 오해와 침묵 속에 각방을 쓰게 되면 몸이 멀어지니 마음도 멀어지고 결국 황혼 이혼이나 노년 우울증이라는 비극적인 결말로 이어지게 됩니다. 제가 상담했던 75세의 김 선생님 부부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두 분은 10년 넘게 각방을 쓰고 계셨습니다. 남편분은 아내가 자신을 늙은이라고 무시한다고 생각했고, 아내분은 남편이 자신의 몸만 탐한다고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두 분께 드린 처방은 약물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한 이불을 덮고 매일 밤 서로의 손을 잡고 주무세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저 첫만 나누세요. 라는 아주 간단한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 하셨지만 한 달 뒤 두 분의 표정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박사님, 손만 잡고 잤는데도 마음이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어요. 남편의 거친 손이 닿는데 왠지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우리가 참 외롭게 살았구나 싶어서요. 이 말씀 속에 논영이 성생활의 정답이 들어 있습니다. 70대 이후의 성은 행위 중심에서 관계 중심으로, 삽입 중심에서 접촉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어야 합니다. 꼭 성적인 결합이 있어야만 사랑이 아닙니다. 따뜻한 포옹, 가벼운 입맞춤, 서로의 뭉친 어깨를 주물러주는 것, 잠들기 전 나누는 다정한 대화, 이 모든 것이 넓은 의미의 성생활입니다. 이러한 정서적 교감이 바탕이 되었을 때 육체적 관계도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몸이 따라주지 않을 때의 불안감은 여전히 큰 숙제입니다. 특히 심혈관 질환이나 관절염, 당뇨 같은 만성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은 혹시 관계를 갖다가 복상사라도 하면 어쩌나, 허리가 더 나빠지면 어쩌나 하는 구체적인 두려움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런 두려움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건 역시 제대로 알면 피할 수 있고 오히려 더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무리한 운동이 독이 되듯 준비되지 않은 성생활은 독이 될 수 있지만 알맞은 강도와 방법으로 행하는 성생활은 최고의 재활 운동이 됩니다. 실제로 성행위 중 소모되는 에너지는 2층 계단을 걸어 올라가는 정도의 운동량과 비슷합니다. 평소에 걷기 운동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성생활을 즐기실 수 있는 기초 체력은 가지고 계신 셈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우리의 뼈와 근육, 혈관은 예전 같지 않기에 젊은 시절의 격렬함을 흉내내다가는 부상을 입기 십상입니다. 하지만 속도를 늦추고 서로의 몸이 보내는 신의 귀를 기울이며 편안한 자세를 찾아간다면 오히려 젊은 날에는 느끼지 못했던 깊은 차원의 교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성생활을 이야기할 때 주책이라는 단어를 쓰시지만 저는 용기라는 단어를 쓰고 싶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인정하는 용기, 파트너에게 솔직하게 다가가는 용기, 그리고 변화된 몸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용기 말입니다. 그 용기를 내는 순간 여러분의 침실은 삭막한 공간이 아니라 서로를 치유하고 위로하는 성소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마음의 준비가 되었다면 몸의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허리가 아프지 않고 심장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 사랑을 나눌 수 있을까요? 그리고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을 때 침실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안전수칙은 무엇일까요? 이 부분은 생명과 직결될 수도 있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에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아주 상세하게 짚어드리려 합니다. 우리가 운전을 할 때도 도로의 사정을 알고 교통법규를 알면 사고 없이 목적지까지 갈 수 있듯이 노년의 성생활도 우리 몸의 도로 사정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70대 이후의 몸은 날씨 변화에도 민감하고 작은 충격에도 크게 반응합니다. 따라서 가장 먼저 경계해야 할 것은 방심과 과욕기입니다. 내가 왕년에는 말이야
라는 생각으로 무리하게 덤벼들었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사고를 부를 수 있습니다. 특히 남성분들의 경우 약해진 발기력을 감추기 위해 과도하게 힘을 쓰거나 검증되지 않은 불법 약물에 손을 대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시한폭탄을 안고 불 속으로 뛰어드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을 나누려다 건강을 잃는다면 그보다 어리석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쾌락은 공포일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께 안전하고 편안한 사랑의 기술을 전수해 드리려 합니다. 이것은 부끄러운 기술이 아니라 내 몸을 보호하고 파트너를 배려하는 지혜입니다. 먼저 체위에 대한 이야기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고개에 가까운 자세도 가능했지만 지금은 관절의 가동 범위가 줄어들고 근력이 약해져 있습니다. 특히 척추관 협착증이나 퇴행성 관절염을 앓고 계신 분들에게 특정 자세는 쥐약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통증 때문에 사랑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통증을 유발하지 않는, 오히려 통증을 완화시켜줄 수 있는 황금 자세들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자세들은 단순히 몸만 편한 것이 아니라 서로의 얼굴을 더 가까이 마주보고 숨소리를 더 깊이 느낄 수 있게 해주어 정서적인 만족감을 극대화해 줍니다. 가장 먼저 추천해드리고 싶은 자세는 바로 측면 체위, 즉 옆으로 누워서 서로를 마주보는 자세입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젊은 시절의 습관대로 남성이 위에서 체중을 싣고 누르는 상위 체위를 고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70대 이후에는 이 자세가 심장에 과도한 부담을 주고 허리 디스크나 척추 협착증을 악화시키는 주범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옆으로 눕는 자세는 중력의 영향을 최소화하여 체력 소모를 절반 이하로 줄여줍니다. 또한 무릎과 고관절이 굽혀지는 각도가 완만하여 관절 통증을 예방할 수 있고 무엇보다 서로의 눈을 가장 가까이에서 바라보며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이때 집에 있는 쿠션이나 베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십시오. 무릎 사이에 푹신한 베개를 하나 끼우는 것만으로도 골반이 틀어지는 것을 막아주고 훨씬 더 안정적이고 편안한 자세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내 몸을 아끼고 파트너를 배려하는 지혜로운 요령입니다. 작은 베개 하나가 주는 편안함이 여러분의 사랑을 더 오래, 더 깊게 지속시켜 줄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속도와 기다림의 미학입니다. 노년의 성생활에서 가장 큰 적은 조급함입니다. 남성의 발기가 예전처럼 빠르게 되지 않는다고, 혹은 여성의 몸이 빨리 젖어들지 않는다고 해서 초조해하거나 억지로 서두르지 마십시오. 70대 이후의 몸은 젊은 시절보다 예열하는데 2배, 3배 이상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기능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더 섬세한 터치를 원한다는 몸의 신호입니다. 전의를 단순히 본론으로 들어가기 위한 요식 행위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노년기에는 전이 그 자체가 사랑의 본질이 되어야 합니다. 따뜻한 손길로 서로의 등을 어루만지고 굳어있는 어깨를 마사지하며 사랑한다는 말을 속삭이는 그 시간들을 충분히, 아주 충분히 즐기셔야 합니다. 10분, 20분이 걸려도 좋습니다. 오히려 그 느긋한 시간 속에서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어 혈관이 충분히 확장되고 심장 박동이 안정되면서 몸은 비로소 사랑을 받아들일 최적의 상태가 됩니다. 서두르면 다칩니다. 하지만 천천히 가면 풍경이 보이고 사랑이 보입니다. 세 번째로 정말 중요하게 당부드리고 싶은 금기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술입니다. 많은 분들이 분위기를 잡기 위해 혹은 맨정신으로는 쑥스러워서 술을 한두 잔 마시고 잠자리를 하려 하십니다. 술 한 잔 들어가야 힘이 나지 라고 생각하시는 남성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볼 때 이것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알코올은 일시적으로 기분을 좋게 할지는 몰라도 중추신경을 마비시켜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신체 반응 속도를 떨어뜨립니다. 무엇보다 무서운 것은 혈관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알코올은 혈관을 확장시켜 혈압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는데 만약 고혈압 약이나 발기부전 치료제를 복용 중인 분이 술까지 드신다면 혈압이 급격하게 곤두박질치는 저혈압 쇼크가 올 수 있습니다. 또한 술은 심장 박동을 불규칙하게 만드는 부정맥을 유발할 수 있어
흥분 상태인 성행위 도중 심장마비나 뇌졸중 같은 돌이킬 수 없는 사고로 이어질 확률을 매우 높입니다. 70대 이후의 성생활은 맑은 정신으로 내 몸의 감각 하나하나를 온전히 느끼며 행해야 하는 고귀한 행위입니다. 술의 힘을 빌려야만 할 수 있는 사랑이라면 차라리 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건강을 담보로 한 쾌락은 비극일 뿐입니다. 부디 오늘부터는 침실에서 술병을 치우고 대신 따뜻한 차 한 잔이나 물 한 잔을 나누며 서로의 맨얼굴을 마주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네 번째로, 성생활을 운동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등산을 하거나 수영을 하기 전에 반드시 무엇을 합니까? 바로 준비 운동입니다. 갑자기 차가운 물에 뛰어들면 심장 마비가 올 수 있듯이 온 굳어있는 몸으로 갑자기 격렬한 사랑을 나누면 근육이 놀라고 혈관이 터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에게 사랑을 위한 체조를 권해드립니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침대에 눕기 전 혹은 누워서 가볍게 손목과 발목을 돌려주고 목과 허리를 천천히 스트레칭하여 관절의 가동 범위를 넓혀주는 것입니다. 5분 정도의 가벼운 스트레칭만으로도 혈액순환이 빨라져 발기력과 성감각이 좋아질 뿐만 아니라 관계 도중 발생할 수 있는 쥐나 담을 예방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준비 운동을 혼자 하지 말고 파트너와 함께 해보십시오. 서로의 팔다리를 주물러주고 당겨주는 과정 자체가 훌륭한 스킨십이 되어 몸과 마음의 긴장을 동시에 풀어줍니다. 이것은 뻣뻣한 몸을 유연하게 만드는 과정이자 서먹한 마음을 유연하게 만드는 마법 같은 시간입니다. 준비 운동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정리 운동입니다. 많은 분들이 관계가 끝나면 곧바로 일어나 화장실을 가거나 씻으러 가십니다. 하지만 노년기에는 이것이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누워있다가 갑자기 일어나면 피가 다리로 쏠리면서 뇌로 가는 혈류가 일시적으로 부족해지는 기립성 저혈압이 발생하여 어지럼증을 느끼거나 낙상 사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격렬한 운동 후에는 심장이 안정을 되찾을 시간이 필요합니다. 관계가 끝난 후에는 바로 일어나지 마시고 최소한 10분 정도는 그대로 누워서 파트너의 손을 잡고 호흡을 가다듬으십시오. 이 시간은 단순히 쉬는 시간이 아니라 서로에게 고마워, 사랑해, 행복했어 라고 말하며 정서적인 만족감을 채우는 골든타임입니다. 이후의 시간이 충분할수록 뇌에는 긍정적인 기억이 각인되어 다음번 성생활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줍니다. 육체적인 결합은 끝났어도 정서적인 결합은 계속 이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노년의 사랑을 완성하는 마침표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안전수칙들, 즉 측면 체위 활용하기, 서두르지 않고 전이 즐기기, 술 절대 금지하기, 준비 운동과 정리 운동 챙기기. 이 네 가지만 잘 지키셔도 여러분은 훨씬 더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성생활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 바로 지병과 약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나는 고혈압이 있는데 괜찮을까? 당뇨가 심해서 발기가 안 되는데 어쩌나? 심장 수술을 받았는데 다시 해도 될까? 이런 고민 때문에 욕구가 있어도 꾹 참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만성 질환이 있다고 해서 성생활을 포기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적절한 성생활은 이러한 질병을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단, 내 병의 상태를 정확히 알고 복용 중인 약물과의 상호작용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먼저 고혈압 환자분들의 경우입니다. 혈압이 조절되지 않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성관계를 하면 뇌출혈이나 심근경색의 위험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약을 꾸준히 복용하여 혈압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면 일상적인 성생활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규칙적인 성생활은 장기적으로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일부 고혈압 약, 특히 베타 차단제 계열의 약물은 부작용으로 발기부전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약을 먹고 발기가 안 되면 이제 나도 끝이구나 라고 좌절하시는데
이것은 병 때문이 아니라 약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럴 때는 혼자 고민하거나 임의로 약을 끊지 마시고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여 성기능에 영향이 적은 다른 종류의 혈압약으로 교체해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의사는 여러분의 건강뿐만 아니라 삶의 질을 지켜주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입니다. 부끄러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요구하셔도 됩니다. 다음은 당뇨병입니다. 당뇨는 혈관과 신경을 손상시키는 병이기에 장기간 앓으신 분들은 남녀를 불문하고 성기능 장애를 겪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남성은 발기부전, 여성은 질건조증과 불감증이 나타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것 역시 관리가 가능합니다. 철저한 혈당 조절은 기본 중의 기본이며 필요한 경우 전문적인 치료를 병행하면 충분히 개선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의 질건조증은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니라 당뇨 합병증의 하나일 수 있으므로 시중에서 파는 윤활제만으로 해결되지 않을 때는 병원을 찾아 에스트로겐 크림이나 적절한 치료제를 처방받으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아픈 것을 참고 억지로 하는 관계는 고문일 뿐입니다. 의학의 도움을 받아 통증 없이 즐겁게 사랑할 권리를 찾으십시오. 그리고 가장 조심해야 할 심장질환 환자분들, 특히 협심증으로 니트로글리세린이라는 응급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정말 주의 깊게 들으셔야 합니다. 이 니트로글리세린과 비아그라 같은 발기부전 치료제는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함께 복용해서는 안 됩니다. 두 약물이 만나면 혈압이 치명적인 수준으로 떨어져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발기부전 치료제를 드시고 싶다면 반드시 심장내과 전문의와 먼저 상담하여 내 심장 상태가 성행위를 견딜 수 있는지, 약물 상호작용의 위험은 없는지 확인받으셔야 합니다. 생명보다 소중한 쾌락은 없습니다. 하지만 안전이 확인된다면 심장질환 환자에게도 성생활은 삶의 의욕을 높이는 긍정적인 활동이 될 수 있습니다. 약물에 대한 올바른 지식은 여러분을 위험에서 지켜주는 안전벨트와 같습니다. 자, 이제 병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은 조금 거두셨나요? 내 몸을 알고 약을 알면 길은 보입니다. 그런데 약물이나 의학적 치료보다 더 근본적으로 우리 몸을 성생활에 적합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입니다. 밥이 보약이다 라는 옛말은 노년의 성생활에서도 진리입니다.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 혈관이 깨끗해져 피가 잘 돌 수도 있고 반대로 혈관이 막혀 아무리 애를 써도 반응이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식탁 위에 반드시 올려야 할 70대의 회춘을 돕는 사랑의 식재료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음식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동차가 아무리 좋아도 연료가 나쁘면 엔진이 망가지듯 우리 몸도 좋은 연료를 넣어주어야 사랑의 불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특히 70대 이후의 성기능은 혈액순환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피를 맑게 하고 혈관을 튼튼하게 하는 음식이 곧 천연 정력제이자 사랑의 묘약이 됩니다. 첫 번째로 추천해 드리는 음식은 바로 등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 꽁치, 삼치 같은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혈관 속에 쌓인 기름때를 청소해 주어 혈액이 온몸 구석구석, 특히 생식기 주변의 미세한 혈관까지 힘차게 흐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남성의 발기는 결국 혈액이 해면체로 얼마나 잘 유입되느냐의 문제이고 여성의 성 반응 역시 골반 내 혈류량에 달려 있습니다. 일주일에 최소 2-3번은 식탁에 생선을 올려보십시오. 비싼 보약보다 꾸준히 먹는 고등어 한 토막이 여러분의 혈관을 젊게 만들고 밤 시간의 활력을 되찾아 줄 것입니다. 두 번째는 견과류입니다. 호두, 아몬드, 땅콩 같은 견과류는 성호르몬의 공장이라고 불릴 만큼 중요한 식재료입니다. 여기에는 아연과 셀레늄, 비타민 E가 풍부한데 이 성분들은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생성을 돕고 정자의 활동성을 높여줍니다. 여성분들에게도 좋습니다. 견과류의 불포화 지방산은 질벽을 튼튼하게 하고 윤활액 분비를 돕는 데 효과적입니다. 하루에 한 줌 간식 삼아 꼭꼭 씹어 드십시오. 고소한 맛과 함께 여러분의 몸속에서
사랑의 호르몬이 샘솟게 될 것입니다. 단, 소금이나 설탕이 묻지 않은 볶은 견과류를 드셔야 혈압과 혈당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추천 음식은 붉은 보석, 바로 토마토입니다. 토마토에 들어있는 라이코펜 성분은 전립선 건강의 수호신과도 같습니다. 많은 남성 어르신들이 전립선 비대증 때문에 소변 보는 것이 불편하고 이로 인해 성기능까지 떨어지는 이중고를 겪고 계십니다. 토마토를 올리브유에 살짝 볶아서 드시면 라이코펜 흡수율이 몇 배나 높아져 전립선을 튼튼하게 하고 혈관의 탄력을 지켜줍니다. 이외에도 부추, 마늘, 양파 같은 채소들은 혈액순환을 돕고 천을 높여주는 훌륭한 스태미나 음식들이니 평소 식단에 자주 활용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반대로 사랑을 위해 반드시 피해야 할 음식들도 있습니다. 바로 지나치게 짜거나 단 음식, 그리고 기름진 튀김류입니다. 소금은 혈압을 높여 혈관을 망가뜨리고 설탕은 혈액을 끈적끈적하게 만들어 혈류를 방해합니다. 혈관이 막히면 사랑의 통로도 막힌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십시오. 특히 저녁 식사는 가볍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과식을 하면 소화시키는데 에너지가 다 쓰여서 정작 사랑을 나눌 때 필요한 에너지가 부족해집니다. 잠자리 들기 서너 시간 전에는 식사를 마치고 속을 편안하게 비워두는 것이 밤의 즐거움을 위한 지혜입니다. 좋은 음식으로 몸속 연료를 채웠다면 이제 그 연료를 태울 엔진을 튼튼하게 만들 차례입니다. 바로 운동입니다. 70대의 운동은 20대의 운동과는 다릅니다. 근육을 크게 키우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지구력을 기르고 혈액순환을 돕는 것이 핵심이어야 합니다. 가장 좋은 운동은 두말할 필요 없이 걷기입니다. 하루 30분 햇볕을 쬐며 걷는 것만으로도 온몸의 근육이 깨어나고 심폐 기능이 향상됩니다. 특히 하체 근육은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릴 만큼 혈액 순환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튼튼한 다리는 침실에서도 지치지 않는 체력을 보장해줍니다. 무엇보다 부부가 손을 잡고 함께 걷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발을 맞춰 걷다 보면 호흡이 맞게 되고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집니다. 함께 땀 흘리고 같은 풍경을 바라보는 그 시간들이 쌓여 밤의 친밀감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걷기는 돈 한 푼 들지 않는 최고의 부부 상담 시간이자 전의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주 특별한 운동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겉으로는 티가 나지 않지만 성기능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주는 비밀 병기, 바로 케겔 운동입니다. 괄약근 운동이라고도 불리는 이 운동은 남녀 모두에게 기적 같은 효과를 선물합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소변을 보다가 중간에 끊을 때 사용하는 그 근육, 혹은 방귀를 참을 때 힘을 주는 그 항문 주변 근육을 꽉 조였다가 풀어주는 것입니다. 숨을 들이마시면서 5초간 지그시 조이고 내쉬면서 5초간 천천히 풀어주십시오. 이 동작을 하루에 50번에서 100번 정도 꾸준히 반복해 보십시오. 남성분들은 사정 조절 능력이 좋아지고 발기의 강도가 세지며 전립선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여성분들은 질 근육의 탄력이 살아나고 요실금을 예방하여 자신감을 되찾게 해줍니다. TV를 볼 때도, 버스를 기다릴 때도, 설거지를 할 때도 남들 모르게 할 수 있는 것이 케겔 운동의 장점입니다. 습관처럼 꾸준히 하신다면 한 달 뒤 침실에서 확실히 달라진 서로를 느끼며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이외에도 누워서 엉덩이를 들어 올리는 브릿지 자세나 가벼운 스쿼트 동작은 허리와 엉덩이 근육을 강화하여 침실에서의 움직임을 훨씬 자유롭고 힘있게 만들어줍니다. 단, 무릎이 좋지 않은 분들은 의자를 잡고 하거나 깊게 앉지 마시고 통증이 없는 범위 내에서만 하셔야 합니다. 운동은 저축과 같습니다. 매일 조금씩 근육을 저축해두면 필요할 때 언제든 꺼내 쓸 수 있는 든든한 자산이 됩니다. 몸이 변하면 마음도 변하고 자신감이 생기면 사랑은 더욱 적극적으로 변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음식과 운동으로 몸을 단단하게 무장했습니다. 하지만 70대의 성생활을 가로막는 가장 높고 두꺼운 벽은 사실 몸이 아니라 마음에 있습니다. 바로 스트레스와 우울감,
그리고 서로에 대한 서운함 같은 심리적인 요인들입니다. 마음이 닫혀 있으면 몸은 절대로 열리지 않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은퇴, 자녀의 독립, 지인들의 죽음, 경제적인 불안 등으로 인해 알게 모르게 우울감을 겪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사는 게 재미없다, 다 귀찮다 라는 말이 입에 붙게 되면 선교는 가장 먼저 자취를 감춥니다. 이것은 뇌가 생존을 위해 에너지를 아끼려고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선교 스위치를 꺼버리기 때문입니다. 만약 요즘 들어 이유 없이 짜증이 늘고 잠이 잘 오지 않으며 식욕도 선교도 다 사라졌다면 이것은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노인 우울증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늙어서 주책맞게 무슨 사랑 타령이야 라고 자책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가벼운 항구울제 처방이나 상담만으로도 마음의 안개가 걷히고 잃어버렸던 의욕과 사랑의 감정이 다시 피어오를 수 있습니다. 마음의 감기를 치료해야 사랑의 열병도 앓을 수 있는 법입니다. 그리고 부부 사이에 대화가 끊어진 경우도 성생활에 큰 걸림돌입니다. 낮 동안 한마디도 안 하다가 밤에만 몸을 섞으려 한다면 상대방은 자신이 사랑받는 존재가 아니라 그저 욕구 해소의 도구로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정서적인 교감이 없는 섹스를 고통으로 받아들입니다. 남편분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침실에서의 성공을 원하신다면 거실에서의 대화부터 시작하십시오. 오늘 날씨가 참 좋네. 당신 무릎은 좀 어때? 저녁 반찬이 맛있었어. 같은 사소하고 따뜻한 말 한마디가 아내의 마음을 여는 열쇠입니다. 손을 잡는 것, 어깨를 토닥이는 것, 눈을 맞추며 웃어주는 것, 이 모든 비성적인 스킨십들이 차곡차곡 쌓여야 비로소 결정적인 순간에 거부감 없이 사랑을 나눌 수 있습니다.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끊임없이 표현하고 움직여야 살아있는 것입니다. 또한 나이가 들면서 겪게 되는 파트너의 외모 변화나 실수에 대해 너그러워져야 합니다. 늘어진 뱃살, 검버섯핀 피부, 가끔은 실패하는 발기, 젖지 않는 건조함, 이 모든 것을 당신도 늙었네 라고 비난하거나 놀리지 마십시오. 대신 우리 함께 늙어가느라 고생했어. 주름진 당신 얼굴도 내 눈엔 예뻐. 오늘은 안 돼도 괜찮아. 그냥 안고만 있자 라고 위로하고 감싸주십시오. 서로의 늙어감을 측은하게 여기고 보듬어주는 연민의 감정이야말로 노년의 사랑을 지탱하는 가장 단단한 뿌리입니다. 성생활의 목표를 오르가슴이나 사정 같은 결과에 두지 마십시오. 대신 과정과 친밀감에 두십시오. 꼭 끝까지 가지 않아도 좋습니다. 옷을 입은 채로 서로 꼭 껴안고 천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황홀할 수 있습니다. 성공해야 한다는 강박을 버리는 순간 오히려 긴장이 풀리고 몸은 더 자연스럽게 반응하게 됩니다. 70대의 사랑은 불꽃놀이처럼 화려하게 터지는 것이 아니라 모닥불처럼 은은하게 타오르며 서로를 따뜻하게 데워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몸과 마음을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현실적인 고민들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혼자 되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 재혼을 생각하는데 자식들 눈치가 보인다 같은 문제들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할 중요한 주제입니다. 혼자 사는 노인의 성 문제는 더 이상 음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별이나 이혼으로 혼자가 되신 분들도 여전히 사랑하고 사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성 교제는 고독사를 예방하고 치매를 늦추며 삶의 질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자녀분들도 부모님의 이성 교제를 색안경을 끼고 볼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행복과 건강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지해 드려야 합니다. 아버지가 여자친구가 생기시더니 표정이 밝아지고 옷차림도 깔끔해지셨어요. 이런 긍정적인 변화를 응원해 주십시오. 효도가 별게 아닙니다. 부모님이 외롭지 않게 마지막까지 가슴 뛰는 삶을 사실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진정한 효도입니다. 복지관이나 노인대학, 동호회 활동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교류하십시오. 사랑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문을 열고 세상 밖으로 나갈 때 찾아오는 선물입니다.
나이 70은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입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로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실천하며 맞이하게 될 변화와 이 아름다운 도전을 멈추지 말아야 할 이유에 대해 이야기하며 마무리를 향해 가보려 합니다. 우리가 오늘 나눈 이 긴 이야기들이 단순히 지식으로만 남지 않고 여러분의 오늘 밤을 바꾸고 내일 아침을 바꾸는 실제적인 변화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훌륭하고 여전히 매력적인 사람들입니다. 스스로를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주름 속에는 지혜가 있고 여러분의 손길에는 세월이 빚어낸 깊은 따뜻함이 있습니다. 그 따뜻함을 사랑하는 사람과 나누는 것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우리는 70대 이후의 성생활이 왜 필요한지,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지, 그리고 몸과 마음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긴 여행을 함께 했습니다. 이제 이 모든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제가 의사로서 그리고 인생의 후배로서 여러분께 꼭 전해드리고 싶은 마지막 진심을 나누려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제게 묻습니다. 박사님, 그렇게 노력해서 성생활을 유지하는 게 정말 남은 인생에 큰 의미가 있을까요? 그냥 조용히 늙어가는 게 순리 아닐까요? 라고 말입니다. 그때마다 저는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네, 그 무엇보다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단순히 쾌락의 문제가 아니라 당신이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가장 강렬한 확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늙습니다. 이것은 거스를 수 없는 자연의 섭리입니다. 하지만 늙는다는 것이 곧 시들어버리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잎사귀들을 다 떨구고 나무의 본질인 단단한 줄기와 뿌리만 남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젊은 시절의 사랑이 화려한 꽃이었다면 노년의 사랑은 그 꽃이 지고 난 뒤 맺히는 단단한 열매와 같습니다. 겉모습은 쭈글쭈글하고 투박할지 몰라도 그 안에는 평생을 살아오며 축적된 지혜와 인내, 그리고 서로에 대한 깊은 연민이라는 달콤한 과즙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맛을 보지 않고 인생을 마무리하기에는 너무나 아깝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몸은 지난 70년, 80년의 세월을 견뎌낸 위대한 역사책입니다. 자식을 낳아 기르고 가족을 위해 헌신하고 모진 풍파를 이겨낸 그 주름진 손과 처진 피부는 부끄러워 감춰야 할 흉터가 아니라 자랑스러운 훈장입니다. 그러니 오늘 밤부터는 불을 끄지 말고 사랑을 나누십시오. 어둠 속에 숨지 마십시오. 파트너의 주름진 얼굴을 들여다보고 검버섯 핀 등을 어루만지며 이렇게 말해주십시오. 이 몸으로 평생 우리 가족 지키느라 정말 고생 많았소. 당신의 이 낡은 몸을 내가 누구보다 사랑하오. 이 고백이야말로 비아그라보다 더 강력하게 심장을 뛰게 하고 그 어떤 호르몬 주사보다 더 확실하게 서로를 젊게 만듭니다. 성생활은 기술이 아닙니다. 서로의 고단했던 삶을 위로하고 안아주는 가장 숭고한 치유의 의식입니다. 혹시 지금 혼자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스스로를 안아주십시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남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거울을 보고 너 참 잘 늙었다, 괜찮다 라고 말해주십시오. 내 몸을 소중히 여기고 가꾸는 것에서부터 새로운 인연도, 새로운 활력도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마지막 과제를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배우자나 파트너의 손을 꼭 잡고 딱 1분만 눈을 맞춰보십시오.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저 서로의 눈동자 속에 비친 내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해서 웃음이 나올 수도 있고 쑥스러워서 피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1분이 지나면 묘한 감정이 올라올 것입니다. 이 사람이 내 곁에 살아있구나. 내 천을 느낄 사람이 아직 내 옆에 있구나 하는 안도감과 감사함이 밀려올 것입니다. 그 감정이 바로 사랑입니다. 성행위는 그 사랑을 확인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 하나일 뿐입니다. 꼭 삽입하지 않아도, 꼭 절정에 이르지 않아도, 맞잡은 두 손의 온기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뜨거운 밤을 보내고 계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정해놓은 노인이라는 틀에 여러분의 욕망을 가두지 마십시오. 70대는 끝이 아니라 인생에서 가장 자유롭고 여유로운 제3의 전성기입니다. 자식 눈치, 세상 눈치 보지 말고 오직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내 몸이 원하는 대로 당당하게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의 남은 날들이 회색빛 무료함이 아니라 총천연색 설렘으로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 박지연은 앞으로도 여러분이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나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의학적인 지식과 따뜻한 조언으로 늘 곁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작은 불씨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 불씨를 꺼트리지 말고 소중하게 키워나가십시오. 여러분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고 그럴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 바로 지금입니다. 긴 시간 동안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좋은 것은 나눌수록 커집니다.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여러분의 응원은 제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이나 고민 혹은 나도 이제 용기 내보겠다는 다짐을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읽고 마음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오늘 밤이 어제보다 더 따뜻하고 내일 아침이 오늘보다 더 개운하기를 기도합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지금까지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응원하는 의학 박사 박지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